낮잠 재울 때마다 아기가 미친 듯이 운다. 6개월째 1시간마다 운다 애가. 새벽에 못 자니까 우울증 올 것 같다. 아기 수면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아기 수면에 대해서 그동안 배운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잠이 발달이에요. 아이를 기다리는 지금의 심정이 좀 어떠세요? 대체적으로는 기대되고 설레고 기쁨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너무 소중한 만큼 불안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으실 거고 결국 행복한 육아를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하지만 초반의 여정이 정말 쉽지는 않을 거다. 초반 여정 중에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뭘까요? 수면. 아기 잠이에요. 맞아요. 수면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 먹이는 거, 생활하는 거, 아기들 키우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연구도 됐고 우리 앞 세대들로부터 배움이 가능해요. 근데 잠에 대해서는 그동안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 수면에 대한 연구가 사실 한 50년 요 정도에서 급진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아기 잠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재우는 것이 좋고 이런 이론들이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에는 최근 10년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부모님 세대로부터 배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른들에게는 사실은 잠은 휴식이 좀 가깝죠. 근데 아이들은 잠이 발달이에요. 어른의 휴식과는 차원이 달라요. 0에서 2세까지 뇌 발달이 80% 정도가 완성이 되거든요. 낮 동안 깨어있을 때 놀이와 자극을 하면서 시냅스들이 막 연결돼. 그러면 자는 동안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치기 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절해주고 진짜 필요한 연결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집기에 필요한 근육들은 서로 시냅스들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시냅스들은 서로 연결해주고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잠을 잘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도 푹 잘 수 있다. 사실 엄마 아빠가 푹 자기 위해서 수면 교육한다고 할 때 약간 죄책감, 내가 안아서라도 재워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엄마 아빠가 푹 자면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볼까요? 아기가 봐요. 왜냐면 아이들에게는 이제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빵긋빵긋 웃는 엄마와 아빠를 만나면 나도 같이 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못 자서 낮 동안 너무 지쳐 있잖아요. 그러면 아기도 행복한 세상을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계시니까 조금 당부를 조금 드리면 엄마들이 사실은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아빠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초기에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약간 정상이 아니야. 어려움이 많아요. 막 불쑥불쑥 막 화가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막 눈물은 그냥 나고 화는 그냥 올라오고 막 그런 시기들을 그럴 수 있다, 당연하다. 이 시기가 지나간다 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푹 쉴 수 있도록 이제 산후조리원에서의 설명을 드리면 조리원을 들어가는 시기가 거의 이제 신생아 시기예요. 조리원에 있는 그 시기 있죠. 2, 3주까지가 사실은 육아 난이도가 제일 낮은 시기예요. 그리고 집에 오면 먹고 놀고 자고가 본격적으로 되거든요. 깨어있는 시간들이 생겨. 그러면서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애기가 왜 조리원 있을 때는 세상 순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집에 와서는 이렇게 안 자고 힘들까라고 하는 거면 사실 애기들이 리듬상 그래요. 원래 그럴 시기다. 그래서 조리원에 갈 때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모자 동실은 가능하면 오래 하셔라. 회복을 가장 잘 하는 방법은 사실은 마사지를 많이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모자 동실을 많이 하면은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서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조리원에 대부분 가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2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우리 아이의 졸음 신호를 파악해보세요. 처음에는 먹다 바로 자기 때문에 몰라. 근데 한 태어난 지 2, 3주쯤 되면 아기가 중간중간 잠깐 깨어있는 시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졸려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의 졸음 신호를 한번 파악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먹놀잠 맛보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리원이라는 틀 자체가 거기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완전 모자 동실이 아니면 사실 이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3, 40분 정도 깨어있는데 이때 수유하고 눈 맞춤하고 아까 전에 졸음 신호 봤죠? 졸음 신호 보면 낮잠 재워보는 거. 요거 해보는 거예요. 아주 단조롭지만 요걸 한번 해보는 연습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해주시면 좋고 깨어있는 동안 사실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계속 안고 싶어. 초반에는 진짜 그래요. 어떻게 바닥에 내려놓기가 아까워. 근데 바닥에서 놀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실 아이들 척추가 아직은 말랑말랑한 시기여가지고 이렇게 등이 평평한 바닥에 닿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바운서나 역류방지 쿠션에 너무 오래 두는 거는 좋지 않아요. 애기들이 이 시기에는 원래 개원햄이 당연한 거예요. 분수토만 아니면 너무 정상이다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자꾸 역류방지 쿠션 두시는데 바닥이 훨씬 더 안전해요. 특히 잠은 이런 데서 주무시면 안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언제 아이를 깨우고 언제 재울 거냐. 사실 신생아는 그냥 24시간 먹고 자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밤낮 구분이 없어요. 아이를 조리원에서 데리고 올 때 혹은 조리원에서 모자동체를 할 때 하시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상시간을 고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상시간은 6시에서 7시 사이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너무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8시, 9시까지 좀 재우면 안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기에게는 조금 손해가 많아요. 밤낮 기준은 하루에 12시간 기준으로 나누시면 돼요. 7시에 기상하고 취침 시간은 그로부터 12시간에서 14시간 사이에 취침하면 됩니다. 고정한다는 얘기는 7시까지 무조건 자 이거는 아니고 7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집에 데리고 오시면 아침 기상이야 라고 해서 깨워줘. 7시에. 그리고 나서 수유하고 놀다 보면 아기가 1시간쯤 되면 졸려해요. 그러면 그때 잠을 재워주는 거예요. 그럼 잠을 본인이 잘 만큼 이렇게 자죠.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1시간 있으면 또 졸려해. 그럼 너가 졸리구나 라고 재워줘야 돼요. 그렇게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하다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가 되면 취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가 들어갔다가 밤에는 어떻게 해요? 쭉 자지만 중간중간 수유는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밤에는 깨어있는 시간이 없어요. 수유할 때만 잠깐 일어나서 수유하고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수유할 때는 깨어서 막 놀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수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전의 아기들은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낮에는 밝게 그리고 밤에는 어둡게 해주는 게 좋아요. 밤낮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낮잠이에요. 낮에 밝게 밤은 어둡게 하라고 하니까 낮잠도 밝게 재워야 되는 줄 알아요. 잠은 어둡게 재워야지 효율이 좋아져요. 아기들은 얕은 잠을 되게 많이 자거든요. 그때는 빛이나 소음에 되게 잘 깨어나요. 다만 신생아 시기 때는 밤낮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밝게 재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리원 퇴소할 때 2, 3주만 돼도 아기들은 벌써 밤낮 구분해요. 그래서 그 집에 오면서부터는 그냥 잠을 어둡게 재우면 돼요. 그래서 어둡게 재우면은 혹시 밤낮 바뀔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밤낮이 바뀌는 건 어둡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낮잠을 너무 길게 재우면 바뀌어요. 그래서 신생아 시기는 맥시멈 3시간, 30일이 지나면 2시간은 이상 재우지는 않기. 그러면 밤낮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어두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암막 커튼 했는데 막 빛이 들어오고 내가 애기 얼굴도 다 보여. 이런 상태는 조금 밝은 상태예요. 애기들한테 자극이 돼요. 아주 깜깜하죠, 이거. 그래서 애기 얼굴도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런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다. 그리고 잠은 항상 같은 공간에서 잔다. 아기 방이 있으면 그 방에서 계속 자야 돼요. 특히 조리원 갔다 와서 산후 도우미분 오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도우미 선생님이 거실에 계시고 엄마는 이제 방에서 조금 쉬고 밤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낮에는 거실에서 자고 밤에는 또 방에서 자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거든요. 근데 아기는 고정된 곳에서 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는 시간이야 라는 걸 환경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재우더라도 그 방에서 재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 수면 루틴만 잘해줘도 여러분들이 생애 초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거거든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종 땡 치면 먹이 주고 종 치고 먹이 주고 하면 침샘에 침이 쫙 나와. 아기들도 똑같이 잠들어 가기 전에 졸음 신호가 보여요. 그럼 그때 조도 낮추고 불 살짝 끄고 기저귀 갈고 스와들 하고 자장가 불러주고 그다음에 잘자 하고 재우는 거. 진짜 별거 아닌 거 요 활동을 꾸준히 해주면 그 시간쯤 아기가 피곤한데 조도 낮추고 기저귀 갈고 스와들 갈기 시작하면 아기가 이미 이완이 돼요. 몸에서.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재울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등 센서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닥에 내려놓으면 울어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기 수면의 리듬을 이해하면 조금 해결이 돼요. 사람은 깊은 잠, 얕은 잠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자요. 얕은 잠에서는 여러분들 뒤척이기도 하고 잠꼬대도 하고 감각과 운동신경이 좀 살아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얕은 잠에서 매우 쉽게 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 본능 때문에 그래요. 얕은 잠에서 내가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를 늘 점검해요. 그러다가 위험해! 그러면 그냥 바로 일어날 수 있게. 빛과 소음에도 되게 취약하죠. 얕은 잠의 특징은 또 다른 게 뭐냐면 정말 깨어난 것처럼 보여요. 눈 멍하니 뜨고 있기도 하고 막 울고 막 발차기 하고 막 이렇게 아니면 용쓰기 막 하고 그 얕은 잠에서의 행동이 사실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의 모습이 아니거든. 그거는 분명히 깬 거지. 어떻게 그게 자는 거냐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들어앉고 하는데 들어앉으면 깰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다고 무작정 오래 두라는 건 아니고 조금은 1분이라도 조금 두고 기다려보는 것들을 연습해보면 좋다.
어떤 것이 나에게 안전하다는 조건이냐. 우리 집이니까 당연히 안전하지, 내 침대니까 안전하지, 이런 건 없어. 왜냐면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도 사실 안 보여. 유일하게 아기가 확인했던 안전의 조건은 뭐냐면 잠이 들 때의 조건이에요. 잠이 들 때 항상 엄마 품이었어요. 그러면 얕은 잠에서도 엄마 품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 품이 아니네, 아 위험하네, 깨버려. 근데 잠들 때, 그리고 먹으면서 자요. 먹다 자는 거면 얕은 잠에서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깨는데 먹을 때까지 안 자요. 그래서 스스로 잠든다는 것은 이런 조건 없이 스스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안아서 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엄마의 도움을 조금씩 90%, 80%, 70%, 0%까지 줄이고 어제보다 조금 일찍 내려놓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너무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기 때문에 무수히 연습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통잠 얘기들을 좀 할 건데, 통잠이라는 건 뭐냐면 12시간 한 번 다 자야지, 안 깨고 자야지 통잠은 아니에요. 안 먹고 쭉 잘 수 있는 시간을 통잠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제 백구레가 커가면서 밤에 안 먹고 자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잘 수 있는 통잠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수만큼 자요. 7시에 예를 들어서 취침했죠. 3주 된 아기들은 10시까지 안 먹고 자요. 4주 된 아기들은 11시까지 안 먹고 자. 5주 된 아이들은 12시까지 이렇게 계속 쭉쭉쭉, 이제 그렇게 되면 12주에 12시간을 자요. 시간을 계속 뒤로 밀어주는 걸 통잠 밀어내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12주면 대충 얼마예요? 3개월이고 10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요즘에 정말 100일의 기적이 많지는 않더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생애 초기부터 이걸 연습을, 환경도 만들어주고 연습해주면 이렇게 잘 수 있습니다. 통잠 밀어내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아기들의 백구레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 아이가 체중 분위대로 잘 크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사실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면이 있는 거지, 수면만을 위해서 우리가 수면 교육을 하는 건 아니에요. 먹는 만큼 보면서 체중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900을 먹어도 체중이 안 느는 친구들이 있고 600을 먹어도 체중이 잘 느는 아이들이 있어요. 체중이 잘 는다 그러면 이 수유량이 아기한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셔도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잘 크고 있나라는 기준은 이 기준표를 보는데, 만 3세까지는 WHO 세계보건기구 성장 기준표를 따라요. 남자아이고 2.9kg로 태어났어요. 15분이에요. 이 친구는 무조건 50분위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의 원래 타고난 100분위를 쭉 따라가는 건 괜찮은 거예요. 오른쪽으로 살짝 부드럽게 완만하게 증가했죠?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과식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거, 그건 안 돼요. 자기 분위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수학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체중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돼요. 체중이 조금 염려되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 체중계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이와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